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폰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절세, 돈 버는 금융, 돈 버는 자산 관리 시간이 되겠습니다. 금융 상품 가입 시 속지 않는 법, 그 다음에 절세 전략에 속지 않는 법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배신과 사기는요, 재산적 손실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 세계를 피폐시킵니다. 대표적인 내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요, 나 진짜 이럴 줄은 몰랐네. 이 말은요, 영화 강릉의 이영균의 마지막 대사가 되겠습니다. 믿었던 형님한테 배신당하면서 칼 맞아 죽는 장면의 대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적으면 몇만 원에서 많으면 패가망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지 않고 사는 것이 돈 버는 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잘 속는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식품을 사는데요. 약장소 공연을 본 다음에 산다면은요.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치를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보기 물품도요. 판매 장소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바뀝니다. 두 배, 세 배 더 비싼 경우도 있죠. 똑같은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전에 한번 어시장에서 저울 사기가 있었잖아요. 600g 가지고 1kg라고 속여서 그 생선을 파는 경우도 있었고요. 생선의 집에 가면 과거에는요, 생선의 양쪽을 다 회로 떠줘야 되는데 한쪽만 떠서 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신입사원 때 속았던 내용이 있는데요. 길가에서 바로 가전제품을 샀다가 사기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모피코트를 샀는데 가짜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요, 엄청나게 월급이 60만 원인데 100만 원 내외 손실이 발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식당이나 기타 시장에서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도 있겠죠. 이때는요, 진짜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수취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회를 먹을 때도 자연산인지 양식인지 사실상 소비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랬을 때 양심불량인 사람이 속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작은 것에도 속는다면요. 자꾸 속게 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가랑비에 쏘고 찢었습니다. 그리고요. 엄청난 사기를 당한다. 엄청나게 속았다. 이랬을 때는요. 나이에 불문하고 재기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최악의 사기는 이것입니다. 바로 금융 사기나 절세 사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당하는 경우에는요,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니까 반드시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사전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제부터요, 사기는 아니더라도 잘못된 금융 상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상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신보험이 되겠습니다. 이 보험은요, 너무 비싼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특히 5년 납, 7년 납, 단기 납 가입은요, 최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효율적인 종신보험 가입으로 자산 관리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신보험 대신 저렴한, 10배 가까이 저렴한 정기보험 가입이면 됩니다. 다음은 연금보험이 되겠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입만 하면 다 좋은지 알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조한 수익률하고요. 미래가치 연금 예시로 현재 가치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 반드시 해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입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저축보험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요, 굉장히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2년 납, 3년 납으로 판매를 합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과세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납도요, 10년 만기가 아니라 5년 만기 상품을 팔았습니다. 이것 또한 과세 상품이 아닐 수가 없겠죠. 이렇게 된다면 과세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박탈을 당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겠죠. 그리고 종합과세 대상자로 평생 관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장보험도 엄청나게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장보험이라든가 암보장이라든가 아니면 치아보험 아니면 또 치매보험 그 다음에 성인병 진단자금 관련된 보장보험 등을 많이 가입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요. 현재 가용한 현금 자산으로 준비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이러한 돈으로 미래에 투자를 하면서 확실하게 보장 자산을 현금으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쓸데없이 많이 가입한다면 자산 관리를 망치게 되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부양 가족이 없는 자녀의 미성년 자녀라든가 아니면 뭐 결혼하지 않은 자녀의 보험 가입은 최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험 기간 내내 보장도 받고 만기에는 나입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 내지 80%, 70%를 받는데 이런 말에 현혹돼 가지고 만기 환급형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순수 보장성 보험에 비해서 무척 비쌉니다. 어떤 사람은요. 화재 보험으로 50만 원, 70만 원을 매달 넣고 골프 보험으로 무려 100만 원을 넣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겠죠. 당연히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저렴하게 보장만 받으면 되고요. 만기에 환급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요즘은 투자형 상품이라고 해서 변액보험을 많이 가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이 예상외로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보험으로 저축을 하거나 투자한다는 것은요, 처음부터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ISA라고 해서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를 많이들 가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5년간 200만 원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근데 너무 적습니다. 과세 시보다 5년 동안 겨우 30만 8천 원만 절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년 6만 1,600원의 비과세 혜택을 보려고 5년 동안 1억 원을 넣는다는 것이죠. 굉장히 비효율적인 상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가입,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주택연금은 연금액이 저조하고요. 연금액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확정된 연금액은 현재 가치가 굉장히 적겠죠. 그 다음에 보증료라고 해서 초기 보증료나 연보증료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갈 경우 월복리 이자는요, 폭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 중에 최악의 연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입자 혜택은 정말로 미미합니다. 금리 인상 시 이자 부담은요, 정말로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큽니다. 또한 은퇴 준비나 노후 준비를 위해서 3층 보장론에 입각해서 개인이 연금보험 상품을 가입해서 노후 준비를 완성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철질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3층 보장이 아닌 2층 보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국민연금 또는 퇴직연금으로 2층 보장으로 노후 생활비 준비가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무소속 배우자인 경우에는 연금 상품 가입이 아니고요. 국민연금을 가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은퇴자산 축적을 위한 투자 강화가 절실하죠. 이번에는 절세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는데요. 빌딩을 증여할 때 건물분만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자녀들한테 임대소득을 만들어주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상속세 폭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물분이 아닌 토지분을 파샬 기프트, 콘스탄트 김의 부분 증여 파샬 기프트로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많을 때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법인 설립 시 이점, 세금적인 측면보다는요, 부동산 법인의 단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인 경우에는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30%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 과다 법인일 경우에는요, 주식 양도세율이요, 27.5%가 아니라 최고 49.5%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법인을 설립했다 하더라도 법인세와 소득세라고 하는 이중 부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유언 내용 신탁이 되겠습니다.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나중에 상속세 폭탄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입니다. 결국 유류분 피하려다가 상속세 폭탄을 맞이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탁 수익권을 활용해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세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절세가 아닌 추후 세금 폭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설계가 잘못된다. 그래서 나중에 세금적 불이익을 당한다면 물어준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각서나 확인서를 쓰는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요. 법인에서 갚아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것보다는 사전 증여 전략이 최선이란 점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은요, 나중에 가업상속 공제를 통해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를 받으니까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가업상속 공제만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면요, 과세 이연에 따른 세금 폭탄이 내려지게 되고요, 미래의 주식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업상속 공제만 믿는다면 최악의 상속 플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를 많이 권합니다. 왜냐하면요,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 때문에 그런데요, 절대로 부담부 증여하면 안 되겠습니다. 당장에 세금을 줄여주는 착시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어떻습니까? 상속과 증여 모두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투자 상품이 나왔다고 해서 개인이 투자하도록 권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투자하는 경우에는요, 종합소득세 최고 49.5%, 그다음에 상속세 최고 50%, 이중 부담을 피할 수가 없고요. 건보료 부담도 평생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 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금융과 절세 전략을 잘못 선택했을 때 손실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당연히 저는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니 가입이나 실행 전에 반드시 컨설팅을 받아야 하고요. 이미 가입했다면 평가 분석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차선책의 절세 전략을 다시 세워야만 합니다. 자, 지금까지 속지 말고 사는 법, 그리고요, 금융과 절세 전략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해서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피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